축산, 검협전 32화 건곤침과 백독금잠고. 하늘을 뒤덮은 붉은 실이 두 차례 금잠고를 쓸어버리고 땅을 가로지른 금빛 검광이 단칼에 괴수를 베어버리네. 취도인은 대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상석에 앉은 녹포를 눈여겨보았으나 일부러 모른 척하며 반문했다. 누구시오? 빈도가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누신지 모르겠소이다. 녹포가 특유의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와 함께 커다란 머리를 까닥거리고 가늘고 긴 팔을 희적거리며 천천히 자리에서 내려왔다. 다들 취도인이 독수를 피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며 눈을 크게 뜨고 상황을 지켜보았다. 법원은 아미파 전령을 해치려는 녹포가 탐탁지 않았지만 워낙 괴팍한 성격이라 말릴 수도 없었다. 또한 방금 취도인의 건방진 말투에 기분이 나빴던 터라 모른 척하며 지켜보기로 하였다. 그러나 취도인도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기에 주변 검선들에게 대비를 하라고 눈짓을 보냈다. 그런데 녹포가 몇 걸음 안 갔을 때 느닷없이 금빛 검광이 날아들었다. 취도, 이런 사악한 무리는 말이 안 통하는 법이오. 전할 말 끝났으면 어서 돌아가지 않고 무엇하시오? 법원 등이 아미파 조력자가 등장한 것을 알고 공격태세를 갖추려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금빛 검광과 취도인이 사라졌다. 법원 등이 뒤쫓으려는데 녹포가 휘파람을 길게 불며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허공에 뿌렸다. 법원과 유덕은 녹포가 나선 것을 보고 모두에게 검광을 회수하라고 소리쳤다. 녹포가 뿌린 수많은 금빛 가루가 별처럼 하늘을 수놓더니 한 방향으로 날아갔다. 곧이어 훌쩍 날아오른 녹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유덕, 용비, 진랑이 뒤따라 날아올랐을 때 엄청난 속도로 푸른 검광을 쫓는 금빛 가루가 보였다. 금빛 가루가 푸른 검광을 거의 따라잡을 무렵 뒤에서 벼랑간 붉은 실 수만 가닥이 나타나 더 빠른 속도로 바짝 쫓았다. 금빛 가루가 강적임을 알고 도망가려 했으나 이미 퇴로가 막혀버렸다. 붉은 실 수만 가닥이 공중에 멈춘 수많은 금빛 가루와 정면으로 부딪혔다. 치지직, 치지직. 요란한 소리가 진동하며 금빛 가루가 후두두 비오듯 아래로 쏟아졌다. 그리고 괴기한 비명이 들리더니 사방에서 처참한 울부짖음이 울리면서 뿌연 안개가 점점 짙어졌다. 젠장, 빨리 내려가시오. 절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됩니다. 유덕이 태을권으로 집채만 한 검광을 만들어 일행을 에워쌌다. 땅에 떨어진 수많은 압록 불꽃이 하나둘 한 곳으로 모여 차곡차곡 쌓이는가 싶더니 돌연 흩어졌다. 그 자리에 나타난 두레박처럼 크고 기괴한 녹포의 얼굴이 압록 불빛에 휩싸여 더욱 흉측해 보였다. 온전한 모습을 드러낸 녹포가 불쑥 하얀 종이 깃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상단에 해골 7개와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마녀 7명이 그려진 깃발을 마구 흔들었다. 몰래 지켜보던 유덕 일행은 갑자기 어지럽고 몹시 고통스러웠다. 녹포가 연신 깃발을 흔들어대는데 어디선가 지름이 일장남짓인 오색 검광이 날아와 깃발을 두 동강 내고 바로 소멸했다. 뒤이어 비단을 펼치듯 날아온 금빛 검광이 녹포의 허리를 휘감아 몸통을 반토막 내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동북 방향에서 후련히 나타난 압록 불꽃이 녹포 앞을 빠르게 스치더니 서남 방향으로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유덕 일행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인지한 유덕이 검광을 거두고 용비와 진랑을 재촉해 자은사로 돌아갔다. 조금 전 취도인은 목포가 느릿느릿 다가오자 위험을 감지하고 대적할 준비를 하던 중 후련히 나타난 금빛 검광 덕분에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취도, 가서 적을 유인하게. 그 요사스러운 놈은 완석과 내가 처리하지. 알겠습니다. 금빛 검광의 주인은 하얗고 보드라운 맨발에 누런색 짧은 겉옷을 입고 목에 금권을 건 12살로 보이는 아이였다.
흡사 관음보살 앞에 꿇어앉은 선제동자 같았다. 아미파 사람은 아니고 분명 처음 보는 사람인데 희한하게도 낯설지가 않았다. 이때 저 뒤에서 백독금잠고를 뿌리며 불이 나게 쫓아오는 노포가 보였다. 어서 서두르게. 취도인은 상대의 재촉에 이름도 묻지 못한 채 다시 검광을 타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돌아보니 수많은 금빛 가루가 온 하늘을 뒤덮은 채 윙윙거리며 쫓아오고 있었다. 백독금잠구잖아. 거의 따라잡힐 무렵 다행히 늦지 않게 나타난 붉은 실 수만 가닥이 백독금잠고를 모조리 쓸어버렸다. 취도인은 땅에 내려서서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았다. 금빛 검광이 노포의 몸을 반으로 가르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상반신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하반신만 나뒹굴고 있었다. 완석이 금빛 검광의 주인과 이야기를 나누다 취도인을 불렀다. 취도, 어서 노선백께 인사 올리시오. 운남 웅사령 장추남 무우동의 극락동자시오. 노선배가 힘을 보태지 않았다면 노포에 요사한 백독금잠고가 수많은 목숨을 앗아가고 우리 도우들도 노포를 물리치기 위해 큰 희생을 치러야 했을 것이오. 내가 단연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운석도 저 요물 때문에 못쓰게 되었소. 취도인은 그제야 청성파 시조 극락진인 이정허를 알아보았다. 오래전 사부 장미조사와 함께 만난 적이 있어 낯이 익었던 것이다. 당시 극락은 아미파 시조 장미조사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독보적인 검수를 자랑했다. 그러나 제자 둘을 잘못 거두는 바람에 속을 썩었다. 두 제자는 걸핏하면 규율을 어기고 나쁜 짓을 일삼았다. 극락은 태어훈원처럼 제자를 감싸지 않고 당장 청성산으로 잡아들여 여러 검선들 앞에서 규율에 따라 처분했다. 이후 제자를 거두고 도통을 전하는 일이 무의미해져 무우동에 응거하며 도를 깨치는 데 전념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상승의 깨달음을 얻은 덕분에 육신의 허물을 벗고 아이로 변하며 산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때부터 스스로 극락동자라 칭했다. 본래 동굴에서 돌을 닦는 데 정진해 선계에 오를 생각이었으나 아직 외공을 더 쌓아야 했고 특히 청성파의 검수를 전할 후계자가 없는 점이 늘 아쉬웠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근골이 훌륭하고 심성이 바른 인재를 물색해 도통을 전수하기로 결심했다. 그 즈음 우연히 현진자를 만나 여러 문파 상황을 묻던 중에 얼마 후 성도에서 여러 문파의 검선이 모여 대결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온 것이다. 양쪽 근거지를 둘러보며 제자로 삼을 만한 인재가 있는지 살펴볼 생각이었다. 극락은 먼저 자운사에 가보았다. 그러나 상석에 앉은 노포를 보는 순간 정파와 사파가 명확히 갈렸음을 알고 바로 돌아서서 나왔다. 잠시 후 우연히 우당과 마주쳤는데 노포의 요법이 매우 강해 극락이 연성한 36,000 건곤침이 꼭 필요하다며 도움을 청했다. 원래 중립을 지킬 생각이었지만 세상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노포만 처리해 주기로 하였다. 그래서 노포가 백독금잠고를 풀기 전에 벽두남 주위에 안개를 피우고 기다렸다. 앞서 안개 속에서 백독금잠고를 절반 가까이 해치운 붉은 실이 바로 극락의 건곤침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노포가 아님을 알기에 어둠 속에서 계속 상황을 주시했다. 다음 날 취도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운사에 뛰어들자 바로 뒤따르던 완석을 붙잡고 미리 계획을 이야기했다. 완석은 잠시 숨어 있다가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로 하였다. 그러고는 자운사에 들어가 취도인을 구한 후 계속 달아나는 척척을 유인하라 이르고 뒤에서 건곤침으로 백독금잠고를 완전히 제거해 후환을 없앤 것이다. 그런데 노포가 포기하지 않고 수라번을 꺼내 들었다. 완석은 수라번의 위력을 잘 알기에 상대의 방비가 소홀한 틈을 타 어둠 속에서 오운석을 날렸다. 수라번이 두 동강 나기는 했으나 완석의 오운석도 요법에 오염되어 쓸모없는 돌덩이로 변해버렸다. 오랫동안 심혈을 쏟아부은 노력의 결정체가 한순간에 사라지다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다. 취도인은 저간의 사정을 들은 후 극락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었다. 힘을 보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의 악을 없애는 일은 나의 본분이기도 하니 이런 예는 필요치 않네. 그 사악한 요물이 뒤통수에 숨겨둔 현음줄을 사용하기 전에 허리를 잘라버리긴 했으나 웬 외파리 놈이 나타나 요물의 상반신을 가져가 버렸어. 틀림없이 훗날 큰 화근이 될 것이야. 깔끔하게 마무리 지었어야 했는데 거참 골치 아프게 되었군. 선배님, 함께 벽사촌으로 가서 자운사 소탕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정파와 사파가 나뉘기는 했으나 여러 문파가 모여 검수를 겨루는 것일 뿐 요물을 물리치는 일은 아니지 않은가? 애당초 나도 제자를 잘못 거두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있었네. 내가 무슨 낯으로 태을 혼원을 대신해 문파를 바로잡을 수 있겠나? 더구나 그쪽에는 아미파와 겨룰 만한 걸출한 인재도 몇 안 되니 내가 아미파 편에 서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지. 취도인은 더는 청할 수 없어 대신 아미파 후배들에게 귀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잠시 벽사촌에 들러달라고 부탁했다. 마침 극락도 아미파 신진의 기골과 실력이 궁금했기에 함께 벽사촌으로 향했다. 한편 먼 하늘을 뒤덮은 금빛 가루와 망가닥 붉은 실이 싸운다는 말을 듣고 밖으로 나간 줌에는 극락의 건곤침이 백독금잠고를 깨부수고 있음을 진즉에 알았다. 곧 취도인과 완석이 극락과 함께 돌아올 줄 알고 바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 마중을 나갔다. 극락은 아미파 신진 제자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과연 기골이 훌륭하고 기초가 튼튼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주경운과 재금선이 가장 눈에 띄었다. 그러나 하나는 찬하의 애제자이고 다른 하나는 전생의 재수명의 아들이었으니 인연이 될 수 없었다. 극락은 아미파의 앞날이 창창하리라 예견하며 내심 감탄했다. 덕분에 얼른 훌륭한 인재를 찾아 도통을 전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러나 후배 검선들이 편을 나누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오래 머물지는 않고 일어섰다. 아미파 검선들은 더는 붙잡을 수 없어 문 앞까지 배웅했다. 극락이 옷소매를 펼치자 금빛 검광이 무지개처럼 하늘에 긴 곡선을 그리며 온 마을을 비추었다. 잠시 후 빛이 사라지고 극락도 모습을 감추었다. 웬만해서는 타인의 무공에 탐복하지 않는 줌에조차 나는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이니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었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